뉴스밑장 청취자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음성 믹서 케이블 접촉 불량으로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다음 녹음 차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올림. 뉴스밀장 특집 호에 국가혁명 세력을 만나다. 네, 뉴스민 편집장이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거 줄여가지고 자꾸 배당금당이라고 하고. 혁명당이라고요? 혁명당이야. 혁명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 돈을 바라봐. 그리고 내가 약칭이 정식으로 뭔지 국가혁명 배당금당 당헌을 찾아봤어요. 네. 혁명 배당금당이야, 약칭이. 앞에 두 글자만 빼면 뭐해? 약칭이 이렇게 길면 어떡해?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네. 보통 혁명당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혁명당. 네. 배당금은 수단일 뿐이고. 그렇죠. 혁명이잖아, 이들이 추구하는 거는. 삼성공약은 국가혁명이구만. 그러니까 자꾸 이 스케일을 축소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전 지역구에 우리나라 253개 지역구에 다 후보를 냈죠? 아니요. 아니요? 237군데. 아, 그거 아니야? 네. 아, 못 낸 데 있구나. 네. 대구 경북엔 다 냈어요. 다 냈습니다. 네. 다 25개. 냈고 그 여성 후보가 77. 제일 많죠. 네. 그래서 여성 그 국가 보조금, 선거 보조금 받아갔어요. 싹쓸이. 그게 뭐 잘못이야? 그렇게 냈는데 맨날 다른 정당들 여성 노래만 부르고 후보는 공천 안 해주고 비례대표야 뭐 그 교호 순번제로 홀수는 하게 돼 있긴 하지만 억지로 그것 좀 해주면서 예? 결국에 실천한 거는 혁명당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에는 여성 후보도 나왔고 네. 그리고 비군이 네. 후보가 나왔어요. 아, 저희 최애 후보입니다. 네. 아, 이번에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누구를 가장 집중을 할 거냐? 네. 라고 했을 때 저는 신효주 후보를. 저도 뭐 베스트 5 안에 들어요. 예, 그리고 예비 후보 시절부터 네. 이분은 꼭 그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된다. 아, 혁명당은 당내 경선 도 치열했어요. 그렇지. 특히 상당히 구미을. 검증을 거쳤어요. 아, 저는 구미을은 정말 네. 누가 될까? 이 중에서 네. 그 90대부터 25살까지 25살부터 그러니까 90대까지 후보가 딱 있어. 그 국회의원 그게 25부터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것도 웃기지. 그것도 웃긴 게 아니 20살이나 19도 이제 18까지 뽑을 네. 수가 있는데 아니 그 후보가 나가야지 왜 25부터 나가? 그렇습니다. 하여간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스타가 될 수 있는 네. 신효주. 안동 예천에 출마하신 신효주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 이분이 또 네. 안동에 계시기 때문에. 안동이라서 좀 네. 거리가 있고 네. 해서 편집장이 네. 노은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예, 그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종교 생활을, 신년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지? 아, 저는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에 예. 있는 이제 불령사 스님이고요. 예, 이제 4년간 출가한 지는 25년이 이제 다 돼가고요. 그 다음에 선방에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사실 제가 2016년도에 정치에 입문했다 하면은 그거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너무 다분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을 가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150만 원이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의 민생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실정을 봤을 때는 이제 이 시스템을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이거나 이런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치인이 들어가서 정치를 한다 해도 그건 이룰 수 없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51석을 차지해서 국가혁명 배당금 당이 출마해서 국회의석을 차지해서 이렇게 국민을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겠다고 한 것은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알게 된 과정이 어떻게 그러니까 2016년도에 어떤 사람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를 알다가 보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제 편파적인 보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어떤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일까 생각했을 때 혁명 공약 3.3 혁명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이렇게 출마했습니다. 특별히 안동 예천 지역구에 출마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절에만 있다가 시내라 그럴까요? 시내라기보다는 이렇게 속가라고 표현하는 그런 곳에 나온 것은 안동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또 이제 6년간 기도를 했었고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맞이했고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어가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16년 탄핵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밖으로 저의 이제 스님의 그 안으로 눈을 돌린 것은 이제 밖으로 눈을 돌리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우리 후보 등록한 기재 학력을 보면 예. 의대를 졸업하고 학기를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네, 어떤 학기를 하셨어요? 이제 저는 현악기를 전공을 했고요. 예, 현악기를 전공을 했지만 제가 이제 사실은 거기에 기재는 안 돼 있지만 제가 유학을 갔었습니다. 근데 또 뭐 서류 제출하는 문제건이 많아질까봐 제가 하진 않았지만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는 이제 지휘를 공부를 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지휘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이게 서양 음악이라는 것은 그 기반이 카톨릭 하고 그리스 문화가 합쳐진 것이거든요. 공부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카톨릭을 알게 되고 카톨릭의 그레고리안 찬트로 하다 보니까 종교, 그다음에 유리알 유히, 헤르만 헤세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감명이 깊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문화의 수행이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스님의 생활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왜 적게 됐는지. 글쎄,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라는 것은 제가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탐구, 자유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은 좀 덜하지만 어떤 정해진 특히 음악을 선택을 하면은 주어진 틀에 맞춰서 제가 가야지 되지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갈망이 제가 참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읽었던 책이 이제 헤르만 헤세 유리알 유희라는 것이 이제 음악 명인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상의 세계가 합쳐진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내 음악적인 어떤 커리어와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음악적인 세계, 내 정신적인 세계를 넓히고 싶다는 생각에서 명상 쪽을 택하다 보니까 이제 그 참선 이런 데로 눈이 돌렸고 또 인연이 이제 수행하는 쪽으로 돌아서 울진 불령사로 출가한 것 같습니다. 출가는 몇 살 때 출가를 하셨어요? 29. 거의 바로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바로 출가. 유학 갔다가 온 게 아니고 유학을 포기하고 그럼 본명은 어떻게 되십니까? 본명은 여연입니다. 여연. 세에 관심의 눈을 돌리게 된 이유.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열렸고 이제 막 굉장히 붐이었을 때 제가 이제 떠났다가 6년 뒤에 돌아왔을 때는 IMF를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IMF가 들어섰지? 하는 상황에서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10년이란 2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나서 저만의 세계에 갇혀서 산 거죠. 그죠? 근데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 계기로 해서 정치를 돌아보고 문화를 돌아보고 제가 그때는 20대와 또 다르게 40대, 50대이기 때문에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신이 모든 것을 학문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음악으로라도 내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아니면은 법문을 해서라도 내가 행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IMF를 맞고 나서 2016년도에 탄핵을 당한 우리나라의 겉껍질을 봤을 때는 겉은 너무 번지르르한데 속은 상대적 빈곤으로 모든 사람들이 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스님으로서 음악가로서 이 사회에서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 사람들한테 절실하게 급한 거는 이 150만 원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제가 살아보니까 150만 원이라는 건 기본소득이거든요. 그 기본소득이 없어서 그 엄마하고 자식이 자살을 하고 죽고 이런 사회가 됐을 때 지금 우리가 GDP는 11위이고 얼마나 잘 삽니까? 대한민국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망국적 저출산에 그 다음에 이렇게 상대적 빈곤으로 모든 사람들은 겉은 잘 사는데 모두가 빈곤해가지고 이러고 그 다음에 자살률은 11위 자살률 1위가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을 때 눈을 민생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 민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3.3 정책이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그거 공약을 실천하러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정치를 입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생을 안정시키고 다 보니까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정치적 시스템이 이 상태로 여와 야가 서로 이데올로기로 싸우고 있을 때는 절대로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이고 무슨 어떠한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모든 공약을 실천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국가적 시스템을 고치고, 그 다음에 망국적 저출산, 그 다음에 자살률 1위를 해결하려면은 이제 이 국가용인 배당금 내면 삼상 공약 이외에는 없겠구나. 그리고 151석을 차지해야지 모든 공약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두 국민들이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동에서나 어디다나 지자체의 그런 어떤 항상 질문이 지자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기 이전에 저는 민생을 먼저 안정시키고 시스템을 바꾼 뒤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시스템이 한번 들어가면은 긴급 코로나 정책 1억 원이나 국민배당금 150만 원은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151석을 차지해서. 그리고 여야의 정치혁명, 정당혁명이 이루어져야지만 33개의 공약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도미노처럼 쫙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산주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세계 제1의, 아시아의 제1의 아시아 통일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북한을 통일하고 세계 통일을 이루어지는 기반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은 지금 목표하고 있는 득표율이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스님으로서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비례대표, 연동 비례대표 이런 거를 좀 논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단지 안동에서 한석이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151석이 되어서 그런 삼상 공약을 실천하고, 그 전에 긴급 코로나 정책을 양적 완화로 1억씩 18세 이상 1억이 받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하고, 국민배당금을 20세 이상 매달 평생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151석이 돼야지만 그게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151석을 우리 국가혁명 배당금 당원들이 모두 한 석씩 차지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히 여성 후보가 많이 등록을 해서 사실 맞습니다. 성관위로부터 국고보조금도 8억 원 이상 받았는데, 맞습니다. 뭐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가장 절실하게 피부로 와닿는 것은 여성분들입니다. 그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떤 지자체의 그런 어떤 뭐랄까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돈 150만 원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후보자들이 피부로 와닿고 그거를 느끼기 때문에 이걸 뭔가 변혁을 해야지만 내 자식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아주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어떤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여성 후보자들이, 그리고 스님인 저도 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 대표님이 여성분들과 이렇게 막 추문도 좀 있고, 그런데 여성 후보들을 이렇게 많이 공천할 수 있냐? 그리고 게다가 공천한 남성 후보들 가운데 성추행 전과가 가진 분도 계신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재님을 만나 뵙고 한 번도 제가 그 모습을 그 장면을 처음부터 와서 끝까지 오는데 한 번도 제가 추행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지부야분들이 그렇게 내주셨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그게 만약에 스님인데 추행이거나 추문이면 제가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보도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제가 한번 그 기자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언론, 출판, 양심, 종교 쭉 되는 자유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놔두고 있지만, 이렇게 성추문 그러면 제가 벌써 느끼겠죠. 그리고 스님들은 회색 옷을 입었으니까 뜨이지만 사실은 거기 목회자분들이 많습니다. 여성 목회자분들도 많고 목사님 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성추문이라면? 저는 이제 여기 안동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까지 그 모습을 다 봅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그 기자분들이 왔었을 때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늘궁이라는 자리에.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보도가 되는지 지금까지 아이러니하고, 안동이 제일
국가혁명배당금당이나 삼상공약이 잘 안 알려져 있는 거로 봅니다. 이 안동에서 출발했을 때 안동에서 출마를 하겠다라는 의미보다 국가혁명배당금당과 삼상공약을 계몽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긴장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 못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은 지자체 현안이 되고 예산을 얼마나 끌어오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거와 반대돼서 지자체를 없애가지고 국민들에게 들어가는 그 세비를 전략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해가 있으실 분은 있으시겠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지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를 마중물을 어떤 거로 시작하느냐. 그리고 지금 지자체를 만약에 공약을 선거한다면 그 공약이 실현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하셨고 서로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서로가 끌어내리기에 바쁜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한 지자체는 생명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회의원분들과 모든 좋은 공약을 가지고 좋은 자질을 가지신 분들은 저의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8번 신효주가 하는 말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 공단에서 예. 나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죠. 예.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면 솔직히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미달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25년이 넘었고 저희가 이제 종단에 어떤 매여서 사는 그런 어떤 좀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보다는 좀 이게 자유롭고 저희는 성직자가 아니고 저희는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나 이런 거에 굳이 판박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출마를 계기로 혹시 그러니까 이제 뭐 출가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뭐 정치 그래 이제 저희가 국가혁명배당금 당에서 삼상공약이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 해산입니다. 정당혁명이라는 건 정당을 해산을 해야 됩니다. 정당을 해산하기 위해서 모인 배당금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이 되고 정치혁명, 정당혁명 제1공약이 했다면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소속 출마로 이제 나라에서 50명 뽑고 국민들이 50명 뽑는 전부 무소속 출마제 당이 없어집니다. 그럼 국가혁명배당금 당도 없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혁명배당금 당원들과는 저는 또 다른 생각이지만 저는 지금 이 공약을 실천하는 혁명투사로 생각을 하지 정치인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151석을 차지해서 정당과 정치혁명을 없애야지만 삼상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투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투사가 되고 나서는 아마 제 본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결혼할 수 있고 결혼하면 이제 5천만 원씩 1억 무이자 3개월 담보로 3년 담보로 집도 장만할 수 있고 그런 사회 정말 민생에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주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주는 게 제가 스님으로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하는 그 기반이지 않을까. 우리 절이나 종교가 글쎄 종교라고까지 제가 싸잡을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자신이 스님으로서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현실을 제가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종교인으로서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스님으로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하는 스님으로서는 이 길이 부처님의 시은을 갖고 중생 시은을 먹은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닌가 해서 출마했습니다. 예. 자, 이창원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분이 저는 이게 스님이 나온 거야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자, 이분한테 좀 관심을 가졌던 게 학력을 보고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기악과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을 했다가 스님이 된 거잖아요. 난 그게 너무 궁금했어. 그러다가 다시 정치를 하는데 그게 국가혁명배당금당. 혁명당. 그래서 저 삶의 스토리가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뭔가 이렇게 좀 비범한 사람들과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에 정신 세계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말투를 보니까 경북 출신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서울 출생, 서울 쪽이고 이후에는 또 유학을 갔다가 오셨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경북 울진에서 이제 머리를 갖고 들어가서 트레이닝을 했는데 이탈리아에 가서 지휘를 공부하다가 독일 작가인 헤르만 헤세의 책을 읽고 거기에서 근데 승려가 돼버린.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탄핵을 만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허경영 총재 삼선 공약을 접하게 됐다. 그 진보 정당들이 이 워딩이나 메시지 관리에 있어서 허경영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제가 허경영 씨를 인터뷰했을 때 허경영 씨가 자본주의는 바닷물과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빨아들이나?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이렇게 좌파들이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거죠. 신효주 후보 발언 가운데 중산주의라는 게 나오잖아요. 중산주의. 중산주의가 무슨 그 중산복, 중국의 중산복인가? 순원부터인가 했던. 순원이죠. 근데 그거하고 달라요. 중산주의가 뭐냐면 제가 이게 허경영 총재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어요. 김수민 허경영으로 검색하시면 왜? 아니요. 2006년에 제가 2007년이다. 오마이뉴스로 제가 올렸어요. 오마이뉴스에 올렸는데 오마이뉴스에서도 검색될 겁니다. 김수민 허경영으로 검색을 하면 나올 거예요. 그것도 연관 검색어로 또 김수민 허경영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때 중산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다. 근데 자본주의는 자유만 있고 공산주의는 평등만 있는 거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평등을 조금 넣어준 것이 수정자본주의고 공산주의의 자유를 조금 더 넣어준 것이 사회주의다. 사회민주주의다. 그게 이제 허경영의 워딩. 그대로요. 허경영 워딩 그대로요. 정확하게 이 세계의 정치사를 사상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 수정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나서 복지가 만들어졌다. 정확해요. 근데 이 복지는 그냥 하면 망국이 되기 때문에 이 복지를 자기가 뛰어넘는 것이 바로 중산주의라더라고요. 복지를 뛰어넘는 것이 중산주의라고 말이에요. 내가 너를 바라봐. 자본주의, 공산주의, 수정자본주의, 사회주의, 복지 뛰어넘는 게 중산주의고 자기가 어릴 때 전 세계 108가지의 사상을 인수분해해서 그것들이 언제 그 바닥이 나는지 다 자신이 계산을 해뒀다. 108가지 사상을 뛰어넘는 것이 중산주의다. 박정희 비밀 보좌관 할 땐가? 그 전에 이병철 약자 때. 그렇지. 돈이 많으니까 10대 때 전 세계 고중산주의를 이제 신효주 후보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허경영 저도 이제 허경영 총재의 유튜브 강의를 가끔씩 봐요. 가끔씩은 여러 번 본다. 가끔씩 보는데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긴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학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중의 언어로 이게 풀어내는 결합하고 붙이고 빼고 나누고 하는 거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종종 보거든요. 그만 봐. 보는 이유는 이창훈 대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할 일이 종종 있잖아요. 특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60대, 70대 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허경영의 강의를 보고 가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구나. 여기서 악센트를 줘야 되는구나. 이 부분들을 허경영 총재의 강의를 보면 딱 들어옵니다. 허 총재하고 신효주 후보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나름대로 많이 배운 것 같나요? 허 총재한테? 네,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이 사람들이 혁명당이 경선을 스피치 테스트로 경선한 거 아니에요?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서 암기를 다 하면 신천지네. 어디 혁명당을 신천지를 비유를 하는가? 여하튼 이 신효주 후보님이 인상 깊었던 게 본인은 지금 출마한 것이 151석 중에 한 석을 채우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지 그러니까 과반을 하기 위해서 과반을 위해서 출마한 것이지 본인이 정치를 계속 지속할 생각은 없다. 욕심이 없는 사심 없는 정치. 일단 내가 잡아서 해체시키겠다. 그래서 정당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국회 해산 혁명당은 모든 국회의원 다 무소속으로 뛰는. 그렇죠. 무보수 명예직인가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국회의원도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직업 정치인인데 배당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준다니까. 국회의원이고 뭐고 간에 전부 배당금을 주니까 국회의원이 굳이 월급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다른 거다. 그리고 지역 공약 이런 거 내면 안 된다. 그렇죠. 국회의원은 국가 시스템의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삼상 공약 내밀면 뭐 세금이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금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세수는 어떻게? 국가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도둑놈들 때문에 이재명과 비슷한 이재명 이재명이 혹시 혁명당의 비밀당원 아닌가? 시천지야 비밀 조직이. 근데 이번에 선거에 공약을 계속해서 공약만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필하는 곳은 국가유명 배당금당밖에 없어요. 맞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있어? 정책 선거가 뭐 있어? 그렇죠. 미래통합당 공약이 뭔지는 몰라요. 더불어시민당은 공약을 뺏겨서 처음에 안 냈어요. 더불어시민당은 안 내다가 그다음 뺏겨서 냈다가 그다음 냈는데 나는 이거 좋아. 그 더불어시민당 처음 공약에 들어가 있었던 것 중에 통일 노선을 폐지하고 이웃 국가로 한다 북한을. 나는 좋아. 나는 좋은데. 시대전환. 시대전환 아이디어고 그다음에 월 60만 원 기본소득. 기본소득당에서 낸 거. 그거 다 취소시켰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약이 뭐 그 와이파이 뭐 그거였잖아요. 무료 와이파이. 기억도 안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국가유명 배당금당은 엄청나게 공약에 대해서 정말 계속해서 어필을 하는 그런 정당이에요. 그리고 저는 MBC 경남하고 그 경남 도민일보가 경남 지역 총선 출마자 정책 그 답변서를 다 받았는데 배당금당 그 혁명당 후보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역 공약이 없는 게 지역 공약이다. 그런 거 지자체도 없애야 된대요. 그리고 뭐 할 돈으로 다 배당금에 써야 된다. 그리고 그 행정구역 다 개편해서 3등분으로 나눠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경강도, 경기도하고 강원도 나누고 그러니까 경상북도랑 전라북도 같은 거예요. 횡으로 횡으로 쭉쭉쭉 나눠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지역 간 대립도 해소시키고. 근데 특이한 게 그 경남 지역의 마산에 인공섬이 있거든요. 또 알죠. 노섬. 그건 골치 아프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서커스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원래 이제 돼지 키우던 섬이라서 돈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후보는 거기다가 그 게임 시티를 만들겠다. 네버랜드 일명. 게임하는 데로 만들겠다고. 카지노 오겠는데? 아니 그거 말고 막 이렇게 모바일로 게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e스포츠? e스포츠 하는 대로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그 만들 돈으로 배당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배당금 받아서 거기 놀러 가자고. 근데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국가에 도둑놈이 많아서 그것만 잡아도 된다. 어림도 없는 얘기요. 국가가 배당금을 주든 복지를 하든 그건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다. 그것도 있죠. 있어요? 플러스에서 혁명당에 세금 공약이 있어요. 혁명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SOC 예산 이런 데 돈 쓰지 말자. 일단 배당금부터 줘놓고 남는 돈으로 딴 걸 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건 증세는 아니잖아. 세출 개혁이죠. 세출 개혁. 굉장히 생태적인 정당이에요. 어떻게 보면 SOC를 이렇게 막아버렸어. 그리고 이건 진짜 국민 여론 중에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공수처 반대, 연동형 비례제 찬성 이렇게 선명하게 내건 당은 혁명당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는 연관이 직접적으로 없어요. 하지만 둘 다 찬성하거나 둘 다 반대해야 될 것이 되고 말았어. 선명야당. 완전 제3정당이다. 공수처는 반대, 연동형은 찬성. 그리고 위성정당에 관련해서도 이쪽에서 뭐 헌법소원인가 냈죠. 혁명당에서. 그 교육 공약도 저는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너무 애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공부해주나? 중고교 시험은 본인이 잘하는 한 과목만 시험을 칩니다. 수능 시험 폐지. 그 얘기도 허 총재가 했어요. 저한테. 나머지 과목은 수업만 해가지고 그냥 정서 협력만 해라. 그리고 건강한 뭘만 해라고요? 청소년 정서 한 명만 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을 실현토록 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문화 공약이 없어요. 문화예술 공약이 없어서. 없었어요? 없어요. 여기 3, 4 공약. 필요가 없어요. 배당금이 있어요. 왜냐면 자유롭게 문화예술. 4년 전에 내가 녹색당에 있었잖아요. 녹색당에 있었는데 녹색당에 문화예술 공약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임순례 감독부터 시작해서 여러 영화인이나 예술인들이 녹색당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술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문화예술 공약이 없는 건 좀 그렇지 않냐 했더니 그때 예술인들이 했던 얘기가 어떤 감독은 나는 동물권 때문에 지지하는데요 이랬고 임준대 감독은 기본소득이 문화예술 공약이야. 녹색당 이번에 문화예술 공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화예술만 따로 지금 공약을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죠. 보고 있는데 이제 각 당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주워드는 건 있는데 주워드는 건 많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나름의 또 대안들이나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문화 향유권 같은 부분이나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와 관련된 부분, 또 노동에 대한 부분은 약하지만 들어가 있고 그런 건 있고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관광청을 신설하겠다. 근데 이거는 대통령 공약인데 정부 조직 개편인데 이거를 물론 국회에서 법을 내야 되는 거지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서 대통령한테 강제로 하도록 할 수 있는 대통령법인데 이걸 또 가져와가지고 이걸 왜 가져왔나 도대체. 관광청을 따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럴 때는 다른 컨텐츠가 없을 때 주로 조직을 건드리겠다. 문화 공약도 아니고 또 관광 공약으로 가 있어. 그러니까. 경제 공약으로 했어. 경제 공약. 관광청. 정의당이 그나마 좀 체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게 블랙리스트 부분들이라든가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하는 공약들이라든가 또 지역 문화 부분들 그리고 문화 이 진흥법상에 문화예술 진흥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건 진짜 국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쓸 것인가에 대한 공약은 유일하게 정의당만 했습니다. 기금은 마련은 돼 있는 거죠? 마련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방으로 많이 자율적으로 이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요거는 이제 아마 정의당의 특히 이제 문화 트랙의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받은 것 같고 좀 재밌었던 거는 그리고 정의당 하면 또 인디 관련 공약도 있을 것 같은데 독립영화와 인디뮤직 활성화 공약이 같이 나와 있어요. 독립영화와 인디뮤직. 그래서 난 이걸 보고 독립영화와 독립음악이라고 하든가 인디무비와 인디뮤직이라고 하든가 타이틀이 독립영화 인디뮤직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어.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도대체? 텐트를 치면은 캠핑장이고 이게 코리아와 이런 거잖아. 야영장이죠. 그러니까 코리아와 일본 이런 거잖아.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은? 그 내용은 이제 상영관, 그러니까 인프라 공약들이 많았어요. 인프라, 상영관, 상영관들 그리고 이제 인디 음악 전문 공연장들 그리고 요즘 이제 징수제에 대한 특히 이제 제 질문은 이창원 대표 생각을 여쭙고 싶은데 이제 독립 영화를 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법이 상영관을 늘리는 걸까요? 아니면 커터를 두는 걸까요?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 돼요. 원래 이제 스크린 컷 멀티플렉스의 용도가 한 공간에서 그걸 커트를 해준 거였거든요. 저는 멀티플렉스 커터는 좀 필요해 보이고요. 상영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좀 있어요. 공공 영역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다 보니까 민간 시장에서 극장들을 막 만든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민간이지만 공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더 해줄까? 요게 있고 독립영화뿐만이 아니라 세대별로 좀 접근해야 되는 문화 공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깊어지는데 어린이 전용 영화라든가 노인 전용 영화라든가 그러니까 세대별 계층별 문화 시설들은 좀 공적 영역에서 민간들하고 이렇게 아웃소싱을 주는 형태 혹은 협력하는 형태가 필요하고 음악도 비슷합니다. 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인디 음악들은 이 기존적인 민간 시장이 있는데 공공 시장을 만들어 보면 이게 또 민과 관이 같이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미 있는 인프라들을 잘 지원을 해도 충분하고 정의당의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멜론 같은 데서 음악을 한 곡 들어요. 한 곡 들으면 그 돈이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아티스트를 들으면 다 가진 않아. 그렇죠. 이게 징수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의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 노동당이나 기본소득당들도는 거의 공약이 전무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우리공화당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합해서 문교부로 80년대 문교부로 만들어야 된다. 필요 없다 이딴 거. 우리공화당
네. 우리 공화당과 이 혁명당 이 두 당의 제가 모습을 좀 봤거든요. 네. 안동 MBC 프로그램에 나가서 선거 판세 분석하면서 우리 공화당과 그 국가혁명 배당금당 신효주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 클립 영상을 MBC에서 올렸는데 다른 클립 영상은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여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국가혁명 배당금당 당원들이 양쪽에서 마구 댓글을 달아요. 거기 어디 올라왔어요? 유튜브에?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뭐 어떻게 검색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검색어가 이 댓글이 한 90개 달렸거든요. 안동 MBC 검색하면 양당에서 달린 거예요? 네, 양당에서 달렸는데 일단 공약을 두 당 다 이렇게 지역 공약이 별로 없잖아요. 두 당은 두 당 지역 공약 없이 이제 정당 차원의 공약이 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석방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고 배당금당 삼성공약 그리고 150만 원 배당금 딱 두 가지씩 이야기했는데 배당금당 당원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허경영 총재 유튜브로 와보세요. 배당금당 찍읍시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다는 반면 배당금당 아닙니다. 혁명당. 혁명당. 네. 플랫폼이 있어. 혁명당.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아스팔트로 나오세요. 뭐 우리 공화당이 공약이 없다고 이 허위보도다. 정정방송 요청한다. 그 심지어 자기네들 후보의 이름도 틀리고 있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혁명당한테 안 되네. 우리 공화당이. 혁명당은 긍정적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로 열어놓고 뭐랄까 누굴 또 씹지 않잖아. 씹지 않아요. 신천지라니까. 신천지는 다른 데 씹잖아. 아니 한기총하고 신천지가 모르는 것 같아 지금. 그리고 혁명당은 신천지하고 달라요. 서로 댓글을 달면 이 당이 달면 이 당이 달고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묶고 더블로 계속 가는구나. 네, 우리 공화당이 대구 경북에 몇 군데 냈죠 후보를? 4군데? 대구에 4군데 냈어요. 대구는? 경북에 2군데인가 냈어요. 아니 그 구미 갑 지역에 우리 공화당 후보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 식당 하시는 분인데 오리고기 하는 데고 체육계 좀 젊은 여성이에요. 70년대 중반에 태어난 여성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제 알게 된 분인데 그분이 어쩌다가 우리 공화당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진보정당도 좀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지. 우리 공화당도 진짜 민중정당이지. 문화 정책을 지금 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문화예술 정책을 내야지. 우리 내기 하나 하고 마치죠. 네. 대구 경북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죠. 혁명당이. 네. 지역구 평균 몇 프로 나온다. 지역구는 뭐 평균 나는 더 나올 거다. 비례대표보다. 아 그래요? 왜냐면 비례대표는 당이 많은데 지역구는 당이 많지 않거든요. 저는 지역구는 평균 1.5%. 아니 비례대표가 3.몇% 나온다. 비례대표는 3.5%. 이 사람은 아니야. 예, 저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1점대 초반 예상했잖아요. 네. 둘 다 비슷하다. 네, 둘 다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지역구랑 나는 오히려 비례대표 0.4% 내다봤거든요. 네. 근데 지역구는 참고로 평화통일가정당이 2008년 총선에 1.1%대 후반이 나왔어요. 2% 가깝게 나왔어요. 지역구는. 네. 왜냐면 다 됐으니까. 비례가 2% 정도. 아니요. 비례는 어림도 없었고. 아닌가? 비례 2% 넘었나? 오히려 기독당은 2%가 넘었어요. 기독당은 넘었죠. 그때 2008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얼마라고? 이창원 대표. 저는 1점대 초반. 1.3? 1.3. 네. 여기는? 저는 1.5. 나는 1.8. 1.8. 2 넘을 수도 있어. 2 넘을 수도 있어. 1.8은 나온다. 1.8. 네. 평화통일가정당이 비례는 1.05%. 비례는 1.05인데 2008년이죠. 네. 지역구는 1.8인가 나왔다니까. 2.89 이렇게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혁명당. 네. 저는 혁명당이 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매기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 혁명당이야말로 매기다. 몇 표가 나오든 몇 석이 나오든 간에 배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후보 저렇게 내고 저 진보정당마저도 다 어디 그 유명한 대학교 출신들의 뭐 변호사 했던 사람들 뭐 다 민변 해갖고 민주당 후보 나오고 천편일률 세상 아닙니까? 근데 혁명당만큼 직업군과 연령과
성별이 다양한. 거기에 로고까지 확실한. 성중부야. 성범죄자를 공천했다 그러는데 성범죄자도 공천한 건 문제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언제까지 비선거권을 그냥 빼앗을 거냐 이 문제도 있고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걸 떠나서 문제라고 치고 하지만 여성을 이렇게 3분의 1 이상 공천했다. 이거는 배워야 됩니다. 욕할 자격이 없고 합법적인 수단에 따라서 보조금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의 직접 정치라고 이야기했던 민중당이 묻혔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소득당도 묻혔고 그 말들은 자주성을 포기하고 거대 정당이 품에 안겼잖아요. 혁명당도 기회가 있었으면 그 뭐 미래통합당 정도 안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갔을 거라고. 가오가 있지 진짜. 한국판 악마르슈다. 마크롱을 배출했다. 봐봐 공수처는 반대, 연동형 비례제는 찬성. 이거 절묘한 시대 정신 아닙니까? 그런 정당은 진짜 배당금당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배당금당 아니라니까. 자꾸 물질 문명에 자본주의와 같은 물질 그 바닷물과 같은 자 혁명당입니다. 천집장이 대학교 때 그렇게 열망했던 레볼루션 파티 딴 데서 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많이 배웁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요. 그 이창원 대표 없었을 때 조정문 기자 나왔을 때 사자구도 얘기해서 빵 터지는 바람에 사자구도 수성의리 사자구도 홍준표, 이인선 그다음에 4명 나왔으니까 이준은 맞나? 네. 이준은 아니죠. 홍준표, 이인선, 이상식 그리고 신익수 신익수 국가혁명 배당금당. 그렇지만 저는 존경합니다.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여튼 신효주 후보 만나고 온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또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정당의 인사와 만난 편을 내보내겠습니다. 이제 그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도 아마 편성이 뭐 조금 복잡하게 될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 나오고 또 다른 정당도 또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줄줄이는 아니고 이제 한 명 정도 더 나온다면 뭐 이런저런. 그리고 하여튼 저희 유수민 기자들을 쪼아서 외전으로 이창원, 김수민이 없더라도 저희가 지역구별로 이게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그 사이 편성을 떠나서 개표 당일 4월 15일 생중계합니다. 생중계하고 대구 경북 특화인 건 맞는데 다 봅니다. 지금 방송가에서 김수민을 찾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KBS, MBC에서 조국이 이번 선거에 어떻게 경쟁을 끼쳤습니까? 그런 거 말고. 근데 제가 뉴스민 때문에 안 된다고. 줄줄이 튕겨냈어요. 아니야, 돈 벌어 가서. 돈 벌고 오세요. 자, 돈 벌고 와.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 개표 방송 최고의 명수는 김수민이다. 그거 다 거부하고 뉴스민 유튜브 뉴스민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 상당 부분 할애를 하겠지만 한 반 정도는 또 다른 지역이라 전체 판세를 볼 거니까요. 밤새도록 뉴스민장과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을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